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윤창입니다. 고2 6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앞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는 이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볼 수능과는 출제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알겠죠? 가보자고요. 1번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에 고인돌 나오고 반달돌 칼까지 나왔네요.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다? 청동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겠네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찾으러 갑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요. 비파형 농검을 제작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고, 상평통보라는 말이 보이면은 무조건 조선시대 후기라고 했습니다.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 짐승과 동일했기 때문에 동굴에 살거나 집을 막 지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구석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2번 됐죠? 굿. 2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풀 수 있고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옳은 거 볼까요? 자, 쭉 보니까 주몽이 건국한 가의 고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몽이 세운 나라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맞죠? 고구려. 고구려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수의 침략을 물리쳤다. 정답은 1번이라 부를 것이고, 수나라의 군대를 막아낸 고구려 장수의 이름이 누구다? 을지문덕이다 라는 거죠. 을지문덕. 그래서 우리 아마 고1 때 대부분이 한국사를 했을 것인데, 고1 때 우리 내신 대비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고, 고2 때 내신을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거라 생각해요. 알겠죠? 네, 말이 이렇게 꼬이죠. 네.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려시대의 윤간이죠. 윤간. 윤간이 별루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했으니까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세종 때 사실이 되겠네요. 이종우라는 사람을 보냈고요. 산중만도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발해의 무왕이 있겠네요. 무왕. 싸움을 잘했던 무왕이고요. 그 다음에 청과 군신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뭐다? 조선시대 인조 때 사실이네요. 병자 호란의 결과였습니다. 정답은 1번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 가상 명령을 내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나는 일찍이 포인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고 순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라 진흥왕이 되겠네요. 신라 진흥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1번 대가야를 복속하였다. 금강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정답은 1번이고요.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아마 이 고2 문제를 만드신 분들이 참고했던 문제가 작년, 재작년 수능 기출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 그러니까 작년까지가 교육과정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 교육과정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흥왕 문제 정답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균역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영조가 될 것이고요.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조선시대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 삼품가,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이 되겠네요. 당시 책 읽고 진급 시험 보겠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진골 귀족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진골 귀족의 원성만 사벌입니다. 원성왕이고요. 청에 영선사를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개화 정책을 위해서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을 의미하네요.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굿.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호보, 오랑캐 옷을 입는 것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본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이 기뻐가지고 머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누구겠어요? 공민왕이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보더라도 보니까 쌍성을 함락했다라고 나오네요. 쌍성 총관부까지 나왔으니까 공민왕 때 사실이네요.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풍속이었던 호보, 원나라 옷을 입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뭐다? 반원 정책인데 가보면은 쭉 가보니까 북학론이라고 했습니다. 북학론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원, 박채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나와야 되니까 답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광해군 중립외교 관련 없습니다. 위화도 해군의 결과라는데 위화도 해군은 이성계가 한 거기 때문에 이성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고구려 유민과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나오려면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권모잠이랄지 안승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굿.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회고록의 밑줄 친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나는 아버지 오케이 태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답니다. 그래서 육조가 직접 왕에게 업무를 보고하던 체계를 고쳐 의정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라고 하네요. 의정부 서사제네. 그 다음에 보니까 유교윤리 보급을 위해서 삼강행실도, 그 다음에 농사직설까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아도 이 인물은 누구다? 세종대왕님이네요. 됐죠? 굿. 여기서 알다시피 진짜 작년까지의 교육과정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보고 필요한 부분을 다 뽑아왔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참고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볼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의 디테일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교육과정이 좀 다르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세종대왕 찾으러 가볼게요. 태학을 설립하였다라고 하는데 태학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소수리망 때 만들어진 국립대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하였다. 정답이라고 부를 것이고, 허니육조를 승인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다? 고종황제가 되겠습니다. 고종황제.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허니육조를 채택했거든요. 이를 승인한 사람이 고종황제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광무황제인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고종황제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고요.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세도정치기 때 사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하게는 순조 때 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 공민왕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2번 주시면 퍼펙트. 자, 6번 문제입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한 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했으니까 바로 캐치합니다.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의 가장 큰 업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호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와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 남긴 말씀, 후녀10조,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답이 될 것인데요. 찾으러 가볼게요. 후녀10조, 오케이, 정답은 1번이고요. 후녀10조를 남긴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당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략결혼, 혼인정책을 펼쳐요. 근데 부인이 무려 29명, 남자인 자식만 30 몇 명이에요. 30 몇 명이 훗날 장차 왕 후보니까 혼란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훈화 말씀 남겨줬다라는 말이고요.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 지역을 지나가려면 짱에게 보고하라. 장보고. 대동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죠. 그리고 이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 걸리게 됩니다. 됐죠? 경복궁을 중건하였다라고 하는데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이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건한 것이고요.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조선시대 세종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굿. 자, 7번입니다. 다음 가상 일기의 훼손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쭉 보니까 올해 김홍집이 일본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다?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됐죠? 하면 사이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 김홍집이 우리나라에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고 이것에 반발해가지고 개화반대 2만손의 영남만인소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설마 2만손의 영남만인소?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임술농민 봉기는 조선시대 후기 세도정치기 때 사실이고요.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너무 옛날이죠. 백제입니다. 백제. 너무 옛날 삼국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영남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다. 조선 책략에 반발해서. 됐죠? 정답은 4번이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아간파천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 직후죠. 당시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범인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덮어씌웠느냐 죄를 흥선대원군이 죽였다고 막 죄를 덮어씌워요. 본인들이 죽여놓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나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나의 아내 명상호를 죽인 것으로 오해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내를 죽인 것이 아니고 일본이 죽였더라. 근데 그 일본이 나의 신변을 보호한다고 궁궐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공포심에 질려버려요. 공포심에. 그래가지고 이 고종이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었대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됐죠? 굿.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고려 제4대 왕인 가의 개혁 정책 2가지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보니까 오케이 과거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 군사적 기반이 약화됐다. 누구의? 공신 호적 세력들의. 하면 이것은 광종이고 광종의 포인트는 왕권 강화 정책인데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제 실시하고 노비 안건법이죠. 찾으러 가볼게요.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통일신라 신문왕 때죠.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비변사를 혁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흥선대원군대죠. 비변사가 세도정치기 때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기구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혁파시켜버리고 정치는 의정부에, 군사는 상군부에 서로 나누어 뿌려줍니다. 태양역을 채택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을미개혁 때 사실이고 을미개혁 최신 느낌이죠. 오케이 굿. 태양역. 초계문신제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정조. 정조가 젊은 문신들을 스승의 입장에서 재교육시켰다는 것이고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정답이라 부르겠습니다.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되죠? 굿.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명소 중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땡땡의 묘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범했을 때 소선영과 외교 담판을 했던 이 인물 Who am I? 서희입니다. 됐죠? 서희 같은 경우에는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했는데요. 찾으러 가볼까요? 우상국을 복속했다. 지증왕 때 이사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법흥왕이네요.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그래서 금법, 대진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강동 6주 확보 정답이라 부르고 부산에 2곳을 개항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진 강화도 조약이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했던 사람은 정말 백제에서 무기력했던 사람입니다.
백제의 무령왕이네요.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굿.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남쪽에 영역이 있고 북쪽에 영역이 있고 당나라가 있네요. 그러면 이 판도를 봤을 때 가는 북쪽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라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발해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으니까 통일신라 이렇게 되겠네요. 발해와 통일신라 찾으러 갑니다. 지방을 오도양계로 정비했다라고 하는데, 오도양계는 고려 시대의 지방 행정구역을 정비한 것이고, 발해는 참고로 5경 15부 62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발해니까 해동성국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거란의 침묵으로 멸망한 것은 뭐다? 발해가 되겠죠. 유학교육기관으로 국학을 운영하였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나라네요. 나라. 어디 갔어?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다. 나라.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전봉준이 정부와 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나왔다던데 해산된 농민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산된 농민군들은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집강소 이렇게 외우자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거든요. 집강소는 뭐냐면은 농민 자치기구로서 잘못된 것을 우리 스스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농민군들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무엇을 시행했느냐? 폐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됐죠? 찾으러 갑니다. 영정법 실시를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영정법은 조선시대 인조 때 시행된 것이고요.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를 거두겠다라는 것이고,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것은 고려시대의 묘청이 될 것이고, 진골귀족의 수탈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채치원 정도가 될 것이고, 채치원이 당시 진성령에게 시무시효적 올리잖아요. 신라 시대의 모습이고요.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 너무나 정확한 문장이고요. 중립국화 방안을 제안하였구라고 하는데, 6.1준이 대표적이죠. 갑신정변 직후에 청나라 입김이 너무 세니까 조선에서는 북쪽에 있던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러시아와 라이벌 국가였던 영국이 거문들을 불법 점령하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를 두고 힘있는 나라들끼리 싸우더라. 이 모습을 바라보고 부들부들거린 사람이 독일 부영사 부들러였고, 부들러가 말합니다. 중립론. 그리고 이 중립론에 동조했던 인물이 6.1준이었습니다. 됐죠? 굿.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프랑스군이 문수산성 정족산성 양헌수 나왔습니다. 프랑스군이 돌아갑니다. 뭐예요? 병인양요네요.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났고, 프랑스군이 돌아갈 때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도서 의궤를 가져가잖아요. 찾으러 갑니다. 천리장성 축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살수대첩이 있을 것이고, 맞죠?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는 살수대첩 이후에 당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쌓느냐? 거란의 침입 이후에 싸우죠. 거란의 침입 이후에. 거란의 3차 침입을 막고 난 뒤에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 천리장성이 2번 나오는데, 고구려가 한번 쌓고 그 다음에 고려가 쌓았다. 됐죠? 굿. 북벌론이 나오려면은 뭐다? 병자호란 때문이죠. 청나라에게 복수하겠다는 병자호란의 결과 북벌론. 몽골 사신의 피살 계기로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요거 때문에 몽골이 침공하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운요호 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천주교 탄압
이 구실로 작용하였다. 이것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병인년의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 병인 박해. 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네요. 됐죠?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한국사 고1 때 하고 난 뒤에 고2 때 잠깐 놓았으면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2 학력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보면은 배열이, 시대 배열이 되게 촘촘한 편이에요. 우리 수능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뭐냐, 시대 비율이 되게 넓어요. 범위가. 뭐 하나는 백제 갔다가 고려 갔다가 현대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됐죠? 13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고려 문화유산. 오케이, 대각곡사 B네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어디 갔을까라고 했을 때 교간겸수에서 끝납니다. 교정 중심의 선정 통합을 했던 이 교간겸수 뭐예요? 교천치킨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교천, 누구다? 의천. 그래서 의천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교정하고 선종이 대립하고 있었을 때 교정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종파가 뭐냐? 해동, 천태종. 이 천태종에서 강조하는 수행 방법이 뭐다? 교간겸수다. 그래서 우리가 교천치킨 이렇게 우리가 외우자고 했거든요. 찾으러 갑니다. 풍수지리설을 도입하였다. 통일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승려였고요. 교천치킨 정답이라 부르고요. 정답 2번. 왕호 천축국전 같은 경우에는 해초,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 해초고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였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최치원이 있을 것이고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니까 승려를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임진왜란 때 유정, 휴정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알 필요 없다. 됐죠? 어쨌든 정답은 2번이다. 됐죠? 굿. 요것도 난이도 좀 있긴 했네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괜찮고요. 제가 여기서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정도? 요 정도. 요 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답이 아닌 선택지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도선이 단독 문제로 나와서 답될 가능성 제로. 그 다음에 해초가 답이 될 가능성 제로. 이거 답이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굿.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신 분들은 아마 좀 이제 최근의 트렌드 경향을 좀 잘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겠네요. 선생님은 거의 10년 동안 수석연구원 하면서 문제만 보면은 어떤 걸 보고 만들었는지, 어떠한 입장에서 만들었는지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캐치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굿. 14번 가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볼게요. 쭉 보니까 오케이, 행주대첩 권율, 명량 이순신 나왔습니다. 진주대첩 김시민 맞죠? 어쨌든 다 모르더라도 우리는 명량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 찾으러 갑니다. 강화도로 천도하였다라고 하는데 강화도로 천도한 것은 언제였다? 몽골의 침입 때였습니다. 몽골의 침입. 매소성과 기울포에서 당나라를 격파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당전쟁. 수군이 한산도 부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순신의 한산도 해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병자호란 때고요. 윤관이 별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고려시대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 주시면 되겠네요. 3번. 굿. 15번입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요. 어디 갔을까? 담배 나오네요. 담배.
이 담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상품작물이라 그래요. 상품작물 보면 100%보다 조선시대 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춘향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춘향전, 그 다음에 홍길동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서민문화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후기에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되면서 부자 농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농민들은 일하는 거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뭐다? 모내기법에 따라서 부자가 되었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문화생활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했던 것이 뭐냐? 조선시대 후기에 서민문화가 발달하네요. 그러면 조선시대 후기 사실 찾으러 갑니다. 진대법이라고 하는데 진대법은요.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일이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것이었고요. 전시가 제도가 운영되려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랑랑가 외에 철이 수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관가야고요. 신라 촐랑문서가 작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고요.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됐죠? 굿. 정답은 5번 주시면 되겠네요. 5번. 16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관제로 구성된 내각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포인트가 어디 갔을까? 궁국기무처에서 끝납니다. 궁국기무처에서 정부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고 새로운 정부 관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궁국기무처에서 통과되었던 이 개혁은요. 제 몇 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제1차 가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향약을 보급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고요. 대표적으로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서입니다. 조광조. 과전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과전법은요. 고려 말에 시작되어 가지고 조선시대로 이어집니다. 기인제도라고 하는데 기인제도는요. 고려시대 태조왕건의 호족 견제 정책이죠. 인지를 잡아두는 제도였고요. 신문제를 폐지하였다. 1차 가보개혁 정답이고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통일신라 신문왕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주시면 되겠네요. 4번. 굿. 자, 17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벼슬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배웠느냐? 공명첩이라고 배웠고 선생님 교재에 똑같은 사진이 그대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면 이 공명첩을 왜 발행했을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을 거치면서 국가에 돈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다 관직을 판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양반이 소수이면서 특권을 누리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사회였는데 양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리죠. 이에 따라서 뭐다 신분 질서가 동요했다는 겁니다. 찾으러 갑니다. 사화가 발생했어요 라고 하는데 사화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화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간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고요.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어요. 정답이라 부르고요. 신진 사대부가 성장한 것은요. 언제다? 고려시대 공민왕 때입니다. 공민왕이 개혁 정책하면서 건문세족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건문세족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이때 공민왕과 함께 개혁했던 세력들이 신진 사대부.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등장하였습니다. 통일신라 말. 대표적인 호족으로는 궁예와 견훤이 있을 것이고 부족의 지배층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잖아요. 됐죠? 원래는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는 5부족 연맹체였다가 점점 왕권이 강해지면서 각 부의 귀족들이 각 부의 지배층들, 군장들이 귀족이 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됐죠? 굿. 정답은 2번이었고요.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우정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었던 우정국이 문을 엽니다. 이때 개화당 끝났습니다. 개화당의 같은 말로 뭐예요? 급진개화파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보면은 이것은 뭐다? 갑신정변이잖아요. 갑신정변. 갑신정변. 갑신정변 언제 일어났는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디 갔을까? 쭉 가다 보니까 오케이. 이모군란 갑신정변이니까 정답은 5번. 마 주시면 되겠네요. 마. 좋았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볼게요.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규장각 수원화성 나왔습니다. 수원화성에서 끝내버릴게요. 조선시대 정조입니다.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겠습니다. 남진정책이라고 하는데 남진정책은 고구려의 장수왕이죠. 고구려 장수왕이고 척하비를 건립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흥선대원군이었고요. 혈량과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고요. 탕평책 정답이라고 부르고요. 사심간제도 고려시대 태조왕건입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굿. 자, 20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이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가볼게요. 자, 보니까 원수부 나오고 오케이. 지계 원수부에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지계와 원수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광무개혁 되죠. 광무개혁의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대한국국제. 두 번째, 근대식 토지 소유권 제도를 확립하고자 땅 문서를 발행했는데 땅 문서가 지계. 그 다음에 황제 직속 부대를 만들겠는데 황제 직속 부대를 원수부. 됐죠? 찾으러 갑니다. 최승로의 건의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성종 때죠.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 시행의 결과죠. 원래는 특산물을 거두었는데 이제는 특산물 대신에 쌀, 삼배, 동전 등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이 먹고 싶으면 어떡할까? 돈을 들고 직접 사오는 상인이 필요한데 그 상인이 공인.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포인트, 옛 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작해 간다라는 구본심참의 개혁 방안. 정답은 3번이고요. 당백전을 발행하여 경복궁 비용, 경복궁 중건의 비용을 마련하죠. 건문세족의 세력 약화를 목표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고려시대 공민왕 때 무엇이 있었느냐? 전민변정도감 설치 등 반원개혁 정책이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굿.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굿. 이렇게 해서 고2 해설 강의 마무리 지어 볼 건데 이번 고2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넓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보개혁, 즉 광무개혁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범위 안에서 많은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6월 모평 해설 강의를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그랬었지 라고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학력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고1 때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사 덮었어요. 근데 고2 때 학력평가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 최초로 학력평가 대비 강좌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만에 끝내는 전국 학력평가 개념 완성 그 강좌를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고2 때 내신하고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선생님 강좌를 들으면서 학력평가도 한번 체크만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고2
기말고사 대비반에서 만날 친구들은 기말고사 대비반에서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를 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학력평가 강좌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3 때 수능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